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뭐 앞으로의 우리의 삶 이런 거겠죠. 그래서 미국 대선 선거죠. 미국의 선거는 이제 조 바이든이 이제 당선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뭐 트럼프 쪽에서는 뭐 이거를 법정으로 끌고 가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이 두 사람 중 뭐 한 명이 결국엔 되겠죠. 그래서 공약들을 본다면 뭐 이렇게 공약들을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뭐 여기 법인세를 감면자 뭐 법인세를 올리자 뭐 그리고 나머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인프라 일자리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건 그런 거죠. 대외적인 쪽에서 어떤 트럼프 쪽은 뭐 여전히 고립주의라면 아무래도 바이든은 또 그와 달리 반대편에 있겠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뭐 민주당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경제 쪽을 보면 세금으로 본다면 여기는 법인세를 뭐 여전히 감면해주는 대통령이었다면 법인세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되든 뭐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어찌되었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있죠. 미국의 경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내냐 한다면 보시면 2000년도죠. 2000년도에 이게 얼마냐? 10조였잖아요. 10조. 2000년도에 10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의 이제 평균 주택 가격이죠. 평균 주택 가격. 대도시들 이런 곳의 평균 주택 가격을 보니까 100이었다는 거예요. 100. 100이었다. 이게 10조였을 때 100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미국이 어디 있냐면 20조에 있었다는 거죠. 20조. 20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2008년도죠. 이게 2008년도 그 정도부터 해서 2020년도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있으니까 20에 있다는 거죠. 20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조였을 때 100이었고 20조일 때 200이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게 올라간 게 또 있는 거죠. 여기서 왜 여기서 이게 여기가 10조였고 여기가 20조인데 20조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 8년 그 당시에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바로 이 지점이죠. 그래 이렇게 선을 긋고 봤을 때 선을 이렇게 긋고 놓는다면 지금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겠죠. 이런 모양이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이 당시죠. 2007년도 그 당시에 보면 이곳이 얼마냐면 14였다는 거예요. 14.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이었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20이었다는 거 보인 거죠. 그래서 20 나누기 뭐 14라니까 1.42, 1.42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1.42 정도.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보자면 이 어떤 평균 주택 가격을 보자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곳이 이렇게 본다면 210 정도겠죠. 210. 그래서 210에서 현재는 20이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이게 20이니까 20조 달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 2007년에서 지금까지 어떤 상승을 본다면 한 그게 14%였으니까 그 1.42배 정도니까 곱해주면 이게 300이 나오는 거죠. 300이.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300이 나오니까 이 어떤 꼭지점 같은 이 모양새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 있지만 사실은 지금 있는 곳이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하겠지만 어떤 경제 성장률까지 감안한다면 이게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꼭지점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300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20 정도죠. 220 정도 있다. 그래서 300이라면 뭐 아직도 이만큼 최의 어떤 꼭지점 단위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비쌌던 그 시절만큼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평균 주택의 어떤 평균 가격이 2007년 그 꼭지점에서부터 경제 성장률만큼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이 2008년, 2007년, 8년 그 당시에 꼭지점이죠. 그 당시에 고가죠. 고가에서부터 거의 지금 다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이는 것이 뭐 서울 아파트였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의 어떤 가격대라면 그 서울의 어떤 평균이죠. 평균적으로 거의 2배 올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고가 대비 한 2배 정도 다 올랐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느낌이 아직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신 미국은 이 시장이 주택 시장이 아니라 이 시장이 어디서냐면 주식 시장이죠. 주식 시장에서는 이 당시죠. 이 당시에 어떤 다우라든지 나스닥이 뭐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이 3만 포인트니까 한 만에서 14,000 정도 하던 그 정도죠. 14,000 정도 하던 그 정도죠. 이게 다우 지수가. 그리고 한 5,000 정도 하던 미국의 어떤 코스닥이 아니죠. 나스닥이 지금 한 만을 돌파했죠. 11,000 정도 됐다. 그래서 요만큼의 어떤 상승폭이 여기서 이만큼의 상승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금융시장 그에 비해서 어떤 주택시장에서는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놓고 보자면 이런 거죠.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죠.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2002년이죠. 2002년, 2003년 그 정도 시기죠. 요 시기에서 주택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죠. 이 정도 수준, 140 정도 수준에서 이제 올라가니까 미국도 그런 거죠. 다급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똑같죠. 항상 중요한 게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 어떤 뭐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라든지 이런 게 올라봤자 어떤 그게 뭐 크게 다가오진 않는 거죠. 그런 게 물론 거품일 수도 있고 이게 위험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막 정치적으로 막 그런 것들이 막 문제화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이 수준에서 이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미 경제는 그만큼 발달해 놨기 때문에 어떤 돈 자체가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왔을 때 미국 입장에서도 요런 거죠. 요렇게 올라가는 거를 어떤 방어를 하려면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정을 가져오려면 이제 금리를 올린 거죠. 금리를. 바로 그 시절이 바로 금리를 올리는 시절이란 거죠. 이렇게 금리를 올리더라라는 거죠. 금리를 올리더라.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였던 시대 때죠. 그럼 트럼프의 시대 때는 이게 개인소득세 감면하고 법인세를 내려준 거죠. 법인세를 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슷했다면 그런 게 어떤 공화당, 뭐 자유당, 뭐 이런 거죠. 대한민국은 뭐 자유당, 뭐 이런 식에서 뭐 MB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 이거는 뭐 생산자 자본자들에게만 돌아갔다, 뭐 이러는 거죠. MB 시대 때는. 그래서 MB 시대 때 이렇게 올라갔다면서 뭐 그런 거죠. 뭐 MB가 뭐 주식 사라 했다는 거죠. 그럼 주식이 오르면 내가 자살을 하겠다 했던 강사 있죠. 강사는 뭐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데 자살을 안 했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살은 어차피 경제 성장률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이 조 바이든 같은 거죠. 조 바이든 같이 법인세는 인상해야 되는 거, 법인세는 인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느낌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 이 시대 때와 바이든 시대가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 어떤 그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들의 시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라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또 이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올라갔던 바로 이 시대는 사실은 또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놀랍게도 이제 부시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9.12 테러가 터졌던 그때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통령 갖고 뭐 정책이 어땠냐 저쨌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다고 생각하면 오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싸다고 생각하면 뭐 오르겠죠. 경제는 이미 발전돼 있는데 그런 돈들이 뭐 금융시장 쪽에서 이미 거품을 만들어냈고 그 거품이 다시 뭐 주택시장으로 넘어가고 뭐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 하죠. 주식시장에서 돈 벌어서 부동산 사자. 뭐 미국 사람들도 그러겠죠. 야 1만 정도 하던 주식이 3만이 됐으면 이거 팔아서 주택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찌 되었건 뭐 싸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슨 정책을 하든 다 오르겠죠. 싸다고 느끼면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겠죠.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 미국의 어떤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런 거죠. 상승하니까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린다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구조 조정을 겪고 1999년도부터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죠.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인데 11% 정도 한 거죠. 그럼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있다면 미국의 금리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 정도 했던 거예요. 이 정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제 8%네요. 그러니까 11%면 이 정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2000년도 들어가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9.1 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 금리보다 항상 높게 있었고 2001년도에 들어가니까 대한민국 금리가 이 정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 하고 있었다. 4.9%니까 한 이 정도 하고 있었네요. 2001년도에는 뭐 한 이 정도 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 하고 있다가 2002년도는 뭐 이 정도 하고 있었다가 7%니까 이 정도 하고 있었다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2003년도에 뭐 3.2 정도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2004년도부터 뭐 다시 금리가 오르는데 그래도 한 4% 하고 이 정도 하고 있었다가 이런 거죠.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하고 있다가 또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이 정도 하는 거죠. 자,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어떤 금리와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의 맞받아지는 거. 그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어떤 위기 같은 게 오는 거죠. 위기가 오더라라는 거. 위기가 오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어떤 미국 주택 시장이 이때가 고점이죠. 2007년, 2008년 그 정도가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면서 이게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항상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란 건 대한민국의 경제는 항상 그 경제 성장률이죠. 성장률이 그래도 미국의 금리보단 위쪽에 자리 잡아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있더라. 그러면서 어떤 이러한 것들 이런 시기 때 금리를 올리는 그 시기 때도 뭐 경제가 이렇게 항상 높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을 버텨주면서 잘 있었더라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여러분께서 이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2001년도, 2002년도 어떤 3년도죠. 그런 시기죠. 2003년도였던 시기고 지금 2020년도, 2021년도니까 우리는 이때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오를 때 결국 미국이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거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에서 지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항상 이런 것들 막 정부를 공격하든 뭐 어쨌든 이런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금리를 인상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키면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을 이제 그런 것들을 버텨 나가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 항상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높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바로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는 이제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전부 이루어진 거죠. 대한민국은 전부 이루어지면서 그런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담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08년도 체육과 대비 2배라는 거예요. 2배. 2배 정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97년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거의 폭락했던 2분의 1 토막 났던 그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약간 좀 다른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시기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은 이제 버틸 수 있을까? 이 경제 성장률 과연 나와가지고 또 예전처럼 뭐 4%, 5%막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버틸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이다라는 거예요. 고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조 바이든이 이게 뭐 되든지 뭐 아니면 트럼프가 뭐 어떻게 뭘 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거죠. 싸면 뭐 오를 거다. 싸면 오를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만에서 뭐 6만 됐는데 싸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데 금리를 인상하려면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로 그걸 버텨야 되는 거죠. 버텨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지금 시점이죠.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 같은 거죠. 고민 같은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예전에 한 19,000달러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삶에서는 잘 됐는데 과연 33,000달러 그 정도에서는 또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고민이다라는 걸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